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직접 뛰어다니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실무진들과 식사 자리에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모아온 여러 가지 금연 관련 스토리들을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 갑자기 금양인가?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까? 뭐 오늘 그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에서 오전에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터배터리 2025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진짜 이 회사가 뭘 보여줄까? 지금까지 인터배터리 뭐 계속해서 금양이 놀라움을 좀 보여줬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까지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많이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이 기사와 소식들을 통해서 뭐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막상 들여다보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과장된 것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실무진과 이렇게 나눈 대화를 토대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 며칠 금양이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하다가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장중에 6%뭐 7% 급등을 해서 8%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뭐 심지어 이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뭐 19,000원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일부 시점에서 2만 원을 넘길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내리막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어,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뭐 최근에 이 움직임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어요. 그쵸? 4일에도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이 13만 3,069주를 매수를 했고, 개인이 10만 6,104주를, 기관이 2만 2,637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84만 2,124주였어요. 뭔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아직 불안해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뭔가 좋은 소식이 돌고 있나, 뭐 이미 큰 손들이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단순 수급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 들어서 금연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또 인터배터리 2065를 앞두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드디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시면 어, 엊그제죠. K배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할 것이다. 이 대규모로 글로벌 마케팅 홍보관을 마련을 하고 원래 인터배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인터배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내 ESS, UPS, 뭐 팩 시스템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 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예. 전력망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저장 솔루션이고 엄청나게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해서 뭐 병원이나 공장, 기업, 이 서버실 같은 곳, 그 전력 끊김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팩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셀을 묶어서 모듈 형태로 만들고 그 모듈들을 다시 결합을 해서 실제 쓰이는 형태로 만드는 걸 팩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그리고 뭐 이 모빌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요즘에 알고 있는 드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돼요. 금양이 소식에 따르면 이미 미국 나노텍 에너지와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관련 내용이 나왔고 사우디의 GCC 랩이랑도 ESS 469 원통형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되게
긍정적인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분이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앞서서 금양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작년까지 긍정적으로 보다가 이 비판을 한 부분도 있지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예. 몽골 광산 매출부터 시작해서 유상증자의 실패, 그 다음에 뭐 매출 갭차도 커졌고, 그 다음에 콩고 광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장 공장 완공의 딜레이,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다 차질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불확신이 더 커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내놓은 내용들에 보면 공급 계약을 이미 모듈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고, 이 미국과 사우디와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수주를 확장을 하고 이번 인터배터리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즉 K 배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동반 진출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뭐 여기서도 이제 주로 생산하는 파나소닉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뭐 각형이나 파우치형과는 조금 다른 포맷이죠. 예, 테슬라가 초창기부터 18650이랑 21700처럼 원통형을 많이 썼고 지금은 4680 등 업데이트된 폼팩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금양 측은 4695라는 그 표기로 오픈을 했죠. 직경 46mm, 높이 95mm 정도 되는 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전 영상에서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만져본 영상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은 양산형, 그 다음에 열 관리의 편의성, 그 위험성이 더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단위셀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고, 각형이나 파우치 대비 모듈 확장이 쉬운 편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양은 ESS와 UPS 쪽에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장 설립을 해서 현지화 생산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금양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정부에서도 나온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금양이 재작년에 그 내놓았던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 계획들과 현실의 괴리가 되게 컸었습니다. 몽골 광산 매출도 기대했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뭐 90%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 반타작이라도 했으면 뭐 그런 내용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해서 뭐 하겠냐마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증 추진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 이 철회가 나오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장 공장 완공도 생각보다 늦어지고 실제 완공 이후에 설비가 얼마나 가동되는지 의문이고, 또 실제로 완공이 된다고 한들 지금 이 전기차 캐즘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괴리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금양은 늘 큰 소리를 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태세에 맞게 커뮤니티와 아카데미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쵸?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런데, 그쵸? 주가도 한동안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져서 기존의 주주분들은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라 시장의 관심은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뭐 잠시 주춤한다 그런 또 데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 급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전기차는 걸을 수 없는 추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금양이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긴 했어요. 그쵸? 뭐 아직도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5라는 이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다시금 이번에는 정말 뭔가 보여주진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뭐였죠, 여러분들? 부산 모빌리티 쇼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그 모형을 이제 모형 자동차 모형에 금형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구동시키는 부분들을 또 보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고 정보들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 제가 직접 뛰어다니고 또 미팅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광용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뭐 주가가 어떻든 뭘 하던 이 투지와 몽골광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좀 차질을 빌어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식사 자리에서 제가 금양이 사기다, 실체가 없다, 여러 가지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노이즈들이 되게 많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그 내년 인터배터리에서 그 노이즈를 완전히 잠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진짜 뭐 어떤 식으로 혹시 그 노이즈를 잠재우시려고 하는 것이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전기차에 금형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시운전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하고 직접 여쭤봤어요. 그런데 맞다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아, 이거는 단순 홍보용 뭐 모형차가 아니라 실제 이거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터리를 구현하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인터배터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나 여기서 이제 모형 차량의 배터리를 넣어서 저속 구동시키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아유 그냥 뭐 RC카가 아니냐,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그 비판이 아니죠. 예, 비난이죠 거의. 뭐 이거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형태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시승해도 될 정도의 싶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100% 확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네. 혹시나 이런 모습이 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마십시오. 저는 들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은 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또 협력사, 예. 그리고 뭐 기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이 거시 경제적 문제들, 복잡한 이슈가 항상 따라옵니다. 다만 이 미팅 자리에 참석했던 이 실무진들, 임원분들,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거는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실제 전기차, 뭐 예를 들면 진짜 대형 전기차가 아닐지언정 소형 전기차의 시연을 성공을 한다면 글쎄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움직일까?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주가를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 정보 제공입니다. 무료 정보 제공 플랫폼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바로 매수하셔라, 지금 바로 매도하셔라 라는 뜻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그 정보들을 받고 싶으시면 커뮤니티에 오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콘텐츠도 제공해드리고 뭐 매수 매도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느낌의 그런 퍼포먼스를 뭔가 보여준다면 사기 이 논란 종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미지 전환이죠. 그동안 금양 어 말만 많지 않았냐?
진짜 배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뭐 차량이 시연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난히 구동을 시킨다면은 적어도 기술적 실체에 대한 의혹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 대외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만 반응할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인터 배터리예요. 그러면 전 세계 바이어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UPS뿐만 아니라 ESS 전동 모빌리티 쪽에서도 어? 금양이 생각보다 해낼 만한 그런 기술이 있네 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계약에 대한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 확대나 글로벌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 큰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주가에. 동시에 시연 시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연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된다면 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또 인터배터리 이후에 기대만큼 또 호평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또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투자자 각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 내용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계시니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이나 유튜브 채널 정보에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어요.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2차전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러 투자자분들 많으니까 각자 이제 오셔서 정보 공유하고 또 투자 이 길에서 이제 함께 나가면 또 좋은 결과들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50% 수익 달성을 했고 지금 예, 그리고 아남전자도 장중에 20% 정도 상승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계속 엄청난 그런 성과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예,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뭐 사우디 포함한 걸프 지역 진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기사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금양은 주요 거점을 미국이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미국은 나노텍 에너지와 2조 3천억 원 규모 그리고 이제 주로 UPS 분야의 공급 미 방산업체나 정부 프로젝트에 연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성과가 가시화가 되면은 배터리 양산 그다음에 뭐 캐파 확보가 관건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 GCC 랩 아람코 사우디 전력공사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연구소 겸 인증기관입니다. ESS 위주로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사우디 담맘 지역에 핵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뭐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 뭐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예, 향후에 대형 인프라 사업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남아 쪽은 이거는 뭐 앞전에도 소형 모빌리티 금융 관계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뭐 베트남 그리고 인디아 뭐 이런 곳을 이제 중심으로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양이 원통형 셀을 모듈화해서 이 EV 스쿠터에 넣을 수가 있다면 상당히 큰 시장을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팩기업들과 협력해서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아무튼 세 곳 모두 잠재력이 엄청나고 금양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뚫리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5가 이 모든 진출 전략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말씀을 미팅 자리에서 말씀을 했던 그 농담 반 진담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또 무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기대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양이 뭐
여러 호재를 사실상 호재 뉴스들은 많이 발표를 했지만 실제 매출이나 이 실적에 연결되기까지의 뭔가 시간차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뭔가가 없었죠. 그래서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지연된 프로젝트, 몽골 광산, 기장 공장,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해서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일정이 계속 바뀌고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가 급등락의 주요 원인이죠. 홍보가 나오면 잠깐 급등하고 이후에 재료가 그냥 소멸되면 다시 급락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이 실망감, 믿음감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실물을 보여주고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양 측에서 이번 꼭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실체화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인터배터리에서 뭔가 좀 보여준다면 올해 또 어떤 그 긍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기업은 알겠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해야 하나? 네?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죠,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프로젝트를 그냥 또 단기 프로젝트를 뭐 일단은 매도한 것도 있고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손절한 부분도 있고 물량 조절한 것도 많았지만 또 최근에는 그 17,000원대에서 또 일단은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아무튼 금양은 뉴스 플로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급등락에 대비해서 손절 라인이나 착시량 목표를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인터배터리 시연까지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단기적인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커뮤니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는 한 방에 몰빵은 위험도가 큽니다. 예, 아직 그렇게 안정권이 아니에요. 이차전지 그 기업들이.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좀 뉴스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금양이 배터리 양산 캐파를 언제부터 본격화 시키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UPS, 뭐 ESS 이런 라인들이나 뭐 기장 공장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함과 동시에 좀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율 문제도 있겠죠. 예. 그래서 공장 설비 규모 이런 부분들, 수율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노텍 에너지, GCC 랩 계약 같은 부분들. 그러나 MOU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뭐 PO나 발주서 같은 거나 매출 인식 시점을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업 아시나요? 퀀텀 스케이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퀀텀 스케이프 같은 이 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엄청난 기대감으로 이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실제 시제품 검증 단계에서 수년이 걸리면서 주가가 또 엄청나게 빠진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뭐 CATL 얘네들은 뭐 소리 소문 없이 완벽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자동차 OEM의 배터리를 대량 공급을 하면서 단숨에 이 시가총액을 여러분들 어, 폭발시켰죠. 예. 결론은 결국 배터리 기업은 말보다는 실제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양도 같은 궤적을 따라갈 수 있을지, 뭐 혹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될지, 이 금양 그리고 이 안에 계신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실행력에 달려 있겠죠. 그쵸? 오늘
이제 예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요. 오늘도 이제 또 진행을 거의 2시간 가량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투자한 300%에서 500% 미만 성과를 1년 만에 만든 종목 팔란티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금연 원통형 배터리가 LG나 뭐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테슬라 뭐 메이저 기업 대비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되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좀 그래요. 예? 글로벌 대형사는 이미 10년이 뭐예요? 훨씬 더 그거 이상 넘게 연구 개발을 했고 설비 투자를 또 해왔습니다. 이걸 한 번에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단, 금양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특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 목적형 플러스 어, 가격, 경쟁력 플러스 뭐 밸류, 예? 현지화 생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쩌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카피하기 어려운 세그먼트에 집중을 한다면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안내드렸을 때 17,000원대에서 잡고 또 이제 폭등을 조금 이제 해서 2만 원대 돌파를 하면 차익 실현해야 하나요? 더 봐야 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커뮤니티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죠. 수익 실현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왜 이 금양에 투자를 하셨나요?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느낀 금양의 어, 찐 매력, 직접 뛰고 분석하고 실무진을 만나면서 느꼈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요. 되게 도전적이었어요. 되게 도전적이었습니다. 예, 되게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큰 물에서 놀려고 하는, 예? 세계의 어떤 무대에 바로 뛰어들려고 하는, 무턱대고 뛰어들려는 그런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 또 꿈을 현실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진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소형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겨우 자리를 잡은 뒤에 해외로 나가기 마련인데, 금형은 뭔가 이 미국과 사우디 시장부터 지금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K배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말처럼 한국의 우수한 폐기술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티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또 일각에서 보면 또 상당히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려다가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크게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계획 대비 실행 속도가 정말 맞아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금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흐름, 뭐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한 그 어떤 그림, 그리고 미팅 때 들은 뭐 이런 뭐 코멘트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금양의 장점은 공격적인 그 도전, 글로벌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포지셔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해외 중동 미국 시장에 대한 그 MOU 움직임들, 그리고 인터 배터리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놀라운 모습들, 시연들. 단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과거 계획 대비 지연 사례, 그 다음에 뭐 사기 논란,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자금 조달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향후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일단은 인터배터리 보시고, 인터배터리 보고 여기서 이제 뭐 모습들 이제 나타나고 뭐 기장 공장 그 자금 확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사기 논란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불확실성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와 함께 바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이에요. 저는 유튜브에서는 정보를 드리고 제 경험과 의견을 더해드릴 뿐이니까. 그래서 금형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든 특정 기업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양이 정말 인터배터리에서 이번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고, 꼭 그런 뭐 전기차 시연이 진짜 전기차 시연이 아니더라도 완벽히 좀 잘 모든 부분들을 해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미국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와 드디어 금양이 해냈다 하고 축하할 수 있겠죠. 그 순간까지는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게 투자자로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서 우리가 몰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좀 저녁 시간대 시간을 들여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정보와 진정성만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신청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또 커뮤니티 입장하시는 분들 뭐 작년 3월달 초에 구독자인데 오늘 뭐 용기 내서 이렇게 또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근데 용기 내실 거 없어요. 뭐 저희가 무슨 뭐돈 받고 여기서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아카데미가 아니니까 여기는 구독자 무료 커뮤니티니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직접 뛰면서 얻은 소식들을 꾸준히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더 빠른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윤철중이었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